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로나와 발렌시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2위의 지로나입니다. 지난 경기 1대1로 좀 아쉬운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도 사비오가 돌아오면서 팀의 공격 에이스가 돌아온 상황은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도브비크의 이탈도 출전 시간에 비해서 포인트를 잘 쌓는 스투안이라는 노장을 메울 수 있고요. 애초에 중원에서의 빌드업과 측면을 경유하는 방식이 모두 통하는 지로나의 현 상황을 감안하면 지로나의 공격 시스템이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진 않습니다. 결정자는 빌라, 가르시아, 카를로스, 도브비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2의 발렌시아입니다. 상대가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편이라서 발렌시아의 공격력도 어느 정도는 지난 경기와는 달리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혼 원정에서의 수비 능력치는 차이가 큰 편인데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적극성이 좋긴 하지만 이 때문에 실수가 나오면서 슈팅을 허용하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발렌시아의 원정 실점 기록은 7경기 15골로 경기당 2골이 넘습니다. 결정자는 알메이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의 원정 수비력이 너무 처참한 것이 이유고 도브비크가 이탈한 자리도 스투아니가 메우면서 뎁스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현재 지로나의 빌드업이나 공격적인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로나의 승리가 기대가 되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제노아와 엠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5위의 제노아입니다. 프로시노네의 공격력을 미처 제어하지 못하고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베로나나 살레르니타나 등 공격력이 빈곤한 유형의 팀들을 잘 사냥하는 특유의 모습은 보여주는 편이죠. 중원에 스트로트만 등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엠폴리의 경우도 박스한 수비가 아주 불안한 팀이 아니라면 쉽게 득점력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유형입니다. 물론 주전 투톱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나 엠폴리의 불안한 박스 수비력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결정자는 에쿠반, 레테귀, 자기엘로, 구두문드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8위의 엠폴리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3대4로 사스올로에게 패배했습니다. 사스올로도 수비가 막장인 팀이긴 하지만 엠폴리가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실상 비카리오가 이탈한 이후에는 수비가 이 시즌 전으로 돌아간 상황이고 그나마 베리샤가 날아다녀야 의외의 승리를 가져가는 유형입니다. 사스올로가 엠폴리만큼이나 중원 장악이나 수비가 불안한 편이라서 지난 경기 3골이라도 넣을 수 있었지 제노아는 적어도 중원에서 1차 저지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결정자는 페첼라, 발단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톱의 이탈로 인해서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적어도 수비적인 면모에서는 엠폴리보다는 제노아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엠폴리의 박스 수비를 이용해서 세트피스 같은 것도 꽤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제노아의 승리를 유력하게 봅니다. 다음은 바이에른 뮌헨과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2위의 바이언입니다. 로테이션을 꽤 세게 돌렸고 코펜하겐과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김민재의 제외가 단순 휴식이 아니라 부상 때문인 것으로 보여 우파메카노 하나만 전문 센터백으로 남은 상황이죠. 다행히 지난 경기에서 고레츠카가 센터백에서 꽤 좋은 활약을 보여준 점은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듯한데 그나마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면 지난 두 경기에서 1득점에 그치는 등 공격력이 오히려 하락세라는 점입니다. 결정자는 바흐만, 더리흐트, 무시알라, 추모포팅, 김민재, 마즈로아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17위의 우니온입니다.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신인 감독은 전임 감독과는 달리 빌드업을 필두로 꽤 정교한 중앙에서의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듯한데 다만 지난 시즌 우니온이 보여주었던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스타일인 것은 분명해 아직도 고젠스가 뭔가를 해주지 못하면 우니온의 공격력을 크게 신뢰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애초에 올 시즌 우니온의 부진은 상대의 전진을 중원이 잘 통제하지 못한 것도 있고 말입니다. 결정자는 베커, 도에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의 누수는 고레츠카의 지난 경기 활약을 생각하면 큰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니온의 안정감과 기조 변화라는 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 상태이죠. 그나마 바이언의 최근 공격력이 아주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 것 정도입니다. 바이언이 유리한 상황으로 봅니다. 다음은 뮌헨글라트바흐와 호펜하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1위의 뮌헨글라트바흐입니다. 라인이 높은 팀들을 저격하는 화력은 꽤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늘 뮌헨글라트바흐의 발목을 잡는 것은 수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고 선수비 후역습 성향에서 화력은 플레아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잘 해오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결국 절반의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수비진의 집중력이 상당히 아쉽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결정자는 볼프, 이타쿠라, 얀츠케,
슈바르케, 라이너, 옴린, 울리히, 페포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6위의 호펜하임입니다. 원정에서 더욱 강한 유형인데 사실 홈에서도 도르트문트나 레버쿠젠 등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할 상대를 많이 맞는 것이 큽니다. 홈에서도 언더독 운영을 하는 볼프스부르크를 잡아내는 등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팀들은 나름대로 잘 잡아내는 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죠. 물론 호펜하임도 높은 라인에 대한 리스크가 없진 않은 편이라 상대의 역습에는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가이거, 존, 베리샤, 은소키, 프로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홈에서도 참작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원정에서 더 강하다는 점은 명확한 편이고 뮌헨글라드바흐의 수비력도 공격에 비해서는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는 양상입니다. 물론 호펜하임의 높은 라인을 뮌헨글라드바흐도 저격할 역량은 충분합니다. 3.5오버로 접근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훔과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4위의 보훔입니다. 보훔의 플랜은 움직이지 않고 아주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플랜 자체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볼프스부르크가 점유율이 낮은 상황에서 더 잘하는 편이라 굳이 보훔이 위험성을 감수하고 돌격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죠. 최근 볼프스부르크에게는 대량 실점을 면치 못하는 양상이었지만 최근 3경기 실점 통제력은 2실점으로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결정자는 수아레즈, 파시엔시아, 오르데츠, 투투, 무셋, 베로, 에세르, 톨바, 롬링, 로슬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8위의 볼프스부르크입니다. 홈에서는 라이프치히도 잡아버릴 정도로 강세입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2대1로 쾰른을 이긴 것을 제외하면 전패인데요. 사실 쾰른도 아주 호전적으로 운영하는 편이라 속공에 능한 볼프스부르크가 잡기 어렵지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중앙에서의 창조성이 다소 부족한 편이라 보훔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에는 볼프스부르크의 공격력이 생각보다는 더딜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은메차, 비머, 메흘레, 보르나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서의 약점이 너무 심한 상황이기도 하고 보훔도 최근에는 실점 통제력이 아주 맹탕은 아닙니다. 오히려 속공이 더 강한 볼프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비슷하게 운영하는 보훔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까다로운 상대일 수 있을 것이죠. 2.5언더를 픽하는 것이 가장 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치히와 하이덴하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5위의 라이프치히입니다. 라이프치히의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A매치가 UCL이 있는 주에는 제법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다만 올 시즌 리그 홈에서는 무패를 기록하는 등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보다는 리스크가 적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하이덴하임의 역습 성향을 무시하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체급으로 밀어붙이면 하이덴하임도 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결정자는 비시아브, 오르반, 올모, 베르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13위의 하이덴하임입니다. 슈투트가르트를 잡아내고 바이언을 상대로도 2골을 넣는 등 역습으로 올라가는 순간의 화력이 제법 좋습니다. 바이언이 체급을 매개로 밀어붙이자 수비가 결국에는 버텨내지를 못하는 모습이었죠. 5골을 넣고 있는 딩키의 징계 이탈도 매우 뼈아픈 상황인데 잘해도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저력을 보이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정자는 퀸자흐, 켈러, 딩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체급으로 몰아붙이면 하이덴하임이 결국 버텨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이덴하임 공격수 핵심의 이탈도 생각보다 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하이덴하임의 역습 성향의 화력이 제법 괜찮지만 득점력으로 저력을 보이는데 그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